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70세 이후에 걸음걸이를 눈에 띄게 바꿔줄 수 있는 비타민이 있다는 사실을요. 얼핏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의 박영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짧고 느린 걸음을 옮기던 그분은 외출할 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때문에 금방 지치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주치의에게서 아주 간단하고 가격도 부담 없는 비타민을 추천받았고 그것이 일상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주가 지난 뒤 박영수 어르신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마라톤을 뛸 정도는 아니었지만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었고 예전처럼 걷기만 해도 다리가 무거웠던 느낌이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타민은 균형 감각, 근육 힘, 그리고 뼈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낙상 위험이 낮고 피로가 덜하며 몸을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이 비타민이 고가의 치료제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기적의 약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미 집에 갖고 있거나 근처 약국에서 식빵 한 개 값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이 비타민이 어떻게 다리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걷는 모습에 변화를 주며 일상 속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70세를 넘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있어 가장 실질적인 조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제 근력 균형, 뼈 건강, 그리고 더 단단한 걸음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효능은 근육량을 늘리고 지구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비타민이 노년층에게 주는 가장 인상적인 효과 중 하나는 바로 근육의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믿는 바로 그 근력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근육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근육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비타민은 단백질 생성 과정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며 의학 지식이 없어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꾸준히 손상되고 회복되는 구조물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걷고 계단을 오르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다리 근육이 쓰이고 그 과정에서 근섬유는 조금씩 마모되기 때문에 이를 회복시키려면 새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타민입니다. 게다가 이 비타민은 근육 수축 작용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언가 힘을 줄 때 다리가 떨리거나 원하는 만큼 버티지 못하고 힘이 빠지는 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느낌은 근육이 수축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며 이는 이 비타민의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보세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의 김영자 씨는 몇 달 전만 해도 집 안에서조차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현관 계단 2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 통증으로 인해 점점 더 의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녀의 의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이 비타민 수치를 확인한 뒤 매일 정해진 용량을 꾸준히 섭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김영자 씨는 집 안복도를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손녀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리의 힘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안전함이자 독립성이고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며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용기이자 여전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힘이 빠졌다는 느낌을 자주 받고 예전보다 더 쉽게 피로를 느낀다면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도움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매우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엉덩이, 발목 부위에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통증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문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뻣뻣함, 첫걸음을 떼기 힘든 불편한 계단을 오르거나 몸을 숙일 때마다 들려오는 뚝뚝거리는 소리. 혹시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증상들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비타민은 강력한 한겸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면역체계에 작용하여 사이토카인이라 불리는 특정 물질들의 생성을 조절합니다. 이 사이토카인들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관절 주변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조직을 자극하고 유연해야 할 부위를 단단하게 만들며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유발합니다. 더불어 이 비타민은 혈중 칼슘 농도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하는 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육 수축과 신경신호 전달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만약 칼슘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관절 주변처럼 원치 않는 부위에 축적된다면 통증과 뻣뻣함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그런 잘못된 칼슘 분포를 방지하고 칼슘이 뼈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서구에 사는 80세 박준호 씨는 매일 아침 무릎이 마치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한 싸움이었고 손자의 부축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의 의사는 매일 이 비타민을 섭취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 박준호 씨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침이 고통스럽지 않았고 일어나기까지 몇 분이 걸리던 일이 이제는 단 몇 초 만에 가능해졌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통증을 한순간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비타민 섭취와 함께 가벼운 움직임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달리거나 무거운 중량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 몇 분 걷거나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원을 그리듯 움직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은 운동이라도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몸 전체에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염증을 안에서부터 완화하는 비타민과 함께할 때 몇 주 만에 분명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균형 감각과 몸의 협응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일어설 때 몸이 휘청거리거나 걷는 도중에 이유 없이 중심을 잃은 적이 있으신가요?
피곤하지 않아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한 근육 약화나 부주의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 즉 뇌와 신경, 그리고 근육 사이의 연결이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비타민은 뼈나 관절뿐 아니라 신경과 근육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 즉 신경근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뇌에서 다리발, 그리고 전신의 근육으로 보내는 전기 신호가 또렷하고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반응도 둔해집니다. 그 결과 다리의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고 뇌는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유감각 저하라 불리는 현상이며 노년기 낙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포구에 사는 78세 이만수 씨는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어지럼증이나 전신 쇠약은 아니었고 단지 다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녀는 이 비타민이 포함된 보충제를 구입해드리고 아침마다 간단한 운동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한쪽 다리를 5초간 들어올리는 동작을 한 다음 반대쪽도 반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달 뒤 이만수 씨는 의자에서 일어설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이제는 다리가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비타민은 반사신경과 균형을 조절하는 신경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계가 민첩하게 반응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되찾게 됩니다. 집에서 이 효과를 더 키우고 싶다면 매일 아침 벽이나 단단한 의자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가볍게 들어올려 보세요. 단 몇 초라도 중심을 잡는 훈련이 균형 감각을 자극하고 몸을 지지하는 근육을 활성화하며 발과 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한 걸음이 더 단단해지면 하루가 더 안전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큰 낙상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은 그 한 걸음을 위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지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효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푹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비타민이 에너지에 대해 전하는 이야기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효능은 에너지를 높이고 피로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70세 이후 가장 흔하게 들리는 고민 중 하나는 통증도 근력 저하도 아닌 끊이지 않는 피로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이미 지친 느낌,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모래주머니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 이런 피곤함은 수면 부족이나 병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이때 바로 이 비타민의 힘이 다시 드러납니다. 뼈나 균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작은 발전소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구조가 있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 영양소가 꼭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 비타민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만약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 체계가 느려지고 비효율적으로 변하며 몸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마치 방전된 건전지로 전등을 켜려는 것과 비슷한 상태죠. 그래서 이 비타민 수치가 낮아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피로입니다. 잠을 잘 자도 음식을 잘 챙겨 먹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 있고 몇 분만 걸어도 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 비타민을 꾸준히 보충하기 시작하면 많은 이들이 눈에 띄는 에너지 회복을 경험합니다. 종로구에 사는 78세 김정희 씨도 그런 사례입니다.
그녀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다리가 시멘트 기둥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침대 끝에 앉아 깊게 숨을 쉬고 잠시 기다려야 주방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손녀가 이 비타민이 들어있는 병을 선물해주며 아침 식사와 함께 복용하라고 했고 몇 주가 지나자 다리가 예전처럼 무겁지 않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훨씬 빨리 깨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비타민의 도움으로 세포가 제 역할을 다시 시작한 결과입니다. 실용적인 팁 하나 드리자면 이 비타민은 하루 중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비타민은 에너지 대사를 자극하기 때문에 복용 후 몇 시간 안에 활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그 효과가 하루 중 가장 활동이 많은 시간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도 에너지가 없는 듯 하다면 어쩌면 더 많은 수면이 아니라 더 나은 연료가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한 김에 이제 이 비타민이 어떻게 뼈를 강화하고 우리 몸의 가장 소중한 구조인 골격을 보호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효능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70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낙상의 위험인데 사실 넘어지는 그 순간보다 더 두려운 건 그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고관절, 골절뼈의 파손, 복잡한 수술, 그리고 때로는 자립성의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의외로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그 시작은 뼈 건강을 안쪽부터 챙기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뼈 하면 대부분 칼슘을 먼저 떠올리지만 아무리 칼슘이 풍부해도 적절한 비타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벽돌만 있고 시멘트가 없는 건물처럼 구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을 우리 몸이 필요한 부위, 즉 뼈로 정확히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 칼슘이 뼈 속에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마련이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빨라지거나 정도가 심해질 경우 뼈가 다공성으로 변하고 쉽게 부러지는 상태, 즉 골다공증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이 질환은 특별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작은 실수 하나로 큰 변화를 초래합니다. 놀라운 건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이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약 20%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20%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을 바꿔놓는 골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론 이 비타민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벼운 신체 활동과 병행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적당한 속도로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내 몸의 무게를 활용한 균형 운동만으로도 뼈 재생은 충분히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바닥을 단단히 디딜 때마다 뼈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는 아직 너를 필요로 해. 예, 그리고 그에 맞는 비타민을 함께 공급하면 뼈는 응답하듯 더 단단하고 치밀하게 재구성됩니다. 최근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나 가벼운 충격에도 며칠씩 아팠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지금 이 비타민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안에서부터 단단히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이제 이 비타민의 다양한 효능을 알게 되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지금부터는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타민은 걸음걸이를 개선하고 통증을 덜어주며 에너지를 북돋고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이 비타민을 어떻게
손쉽게 일상에 들일 수 있을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 비타민을 챙기기 위해 많은 돈을 쓰거나 특별한 제품을 찾아 헤맬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타민은 두 가지 경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는 음식과 햇볕을 통해, 보완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얻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방법을 함께 활용해 적절한 섭취량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타민이 풍부한 대표 식품으로는 달걀, 특히 노른자간, 그리고 정어리나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강화된 유제품이나 일부 버섯류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몇 회 생선을 꾸준히 섭취하고 아침 식사에 달걀을 추가하며 가끔간 요리를 곁들이는 식단만으로도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식사 외에도 이 비타민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햇볕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 피부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 비타민을 생성해냅니다. 다만 생성량은 시간대, 계절,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햇볕이 부족한 겨울철이나 외출이 적은 분들,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이 비타민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점은 이 비타민이 들어간 보충제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비싼 브랜드나 특별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제품 하나면 일주일 커피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한 달 이상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0세 이상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800에서 2000 IU 정도이며 이는 20 마이크로그램에서 50 마이크로그램 사이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중간 정도의 용량으로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 의사와 상담해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내 수치가 너무 낮은 분은 초기에 조금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땐 흡수율이 좋은지 되도록 연질 캡슐이나 액상 형태인지 품질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 보세요. 겉포장이 화려하다고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무엇보다 꾸준히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이 비타민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약이 아니라 매일 쌓여서 작용하는 생활 속 투자입니다. 걸음걸이 자세, 전반적인 컨디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작은 실천이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방법입니다. 약간의 계획, 잠깐의 햇빛, 다양한 식단, 그리고 부담 없는 보충제 하나면 충분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삶을 바꾸는 변화, 이 비타민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 구매하러 나서기 전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다양한 효능이 있는 만큼 복용 시 주의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비타민을 섭취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타민은 70세 이후 삶의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근력이 향상되고 통증이 줄어들며 균형이 좋아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그렇듯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필수 영양소라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권장되는 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단계, 바로 혈액 검사를 통해 현재 이 비타민의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알아야 부족한지, 여부와 어느 정도 보충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햇볕 노출이 충분한 분들도 있고 식단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섭취 중인 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수치가 매우 낮은 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 상호작용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이나 기타 만성질환으로 약을 장기 복용 중이신데 그중 일부는 이 비타민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치료에 흔히 쓰이는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이 비타민과 함께 복용하면 혈중 칼슘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가고
이로 인해 메스꺼움 근육 약화 심한 경우 신장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체내 비타민 활용을 방해해 효과를 떨어뜨리고 보충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용량이 과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음식이나 햇빛만으로는 과잉 섭취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보충제를 장기간 과하게 섭취할 경우 과다 복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벼운 증상으로는 식욕저하 구역감, 복통 갈증, 증가 소변 횟수 증가 등이 있으며 심할 경우 신장 손상이나 심장 리듬 이상 같은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어떤 보충제든 시작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른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간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철저한 확인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필요한 경우 혈액 검사를 통해 적절한 복용량을 제시하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처럼 아무 제한 없이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니며 몸에서의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도 문제지만 과잉도 위험합니다. 이 비타민을 복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의식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함께 병행할 때 비로소 그 효과는 온전히 나타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영양제를 챙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몸 전체를 조화롭게 돌보려는 태도입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 다다른 지금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조용히 되짚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저렴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힘을 지닌 비타민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비타민은 특히 70세 이후 걷는 것이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 비타민이 근육을 강화해 균형감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어서 관절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효과, 특히 무릎과 엉덩이처럼 나이 들수록 통증이 자주 나타나는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만성 피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단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진 듯한 그 느낌. 이 비타민은 바로 그 지점에서 에너지 대사를 도와 몸이 다시 깨어나듯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골밀도와 칼슘 흡수에 기여해 뼈를 튼튼히 하고 골절의 위험을 낮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타민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전해드렸습니다. 햇볕 달걀과 생선 같은 친숙한 음식들, 그리고 부담 없는 가격의 보충제를 통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위안이 됩니다. 이건 결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단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비타민은 활동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식사, 가벼운 운동, 충분한 휴식과 함께할 때 그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단순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70세 이상이고 걷는 것이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다리에 힘이 빠졌고 관절이 자꾸 말을 거는 듯 느껴진다면 의사와 상의한 후 한 달간 이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그리고 변화에 주목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가볍게 일어설 수 있는지, 외출할 때 자주 쉬지 않고 걷는 것이 가능한지, 발바닥이 조금 더 단단하게 바닥을 지탱하는 느낌이 드는지,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입니다. 이 비타민을 이미 알고 계셨나요?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연세와 지역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욱 반갑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주변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약해진다고 느끼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에게 이 작은 비타민은 단순한 보충제를 넘어서 다시 걷는 자유를 되찾아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우리는 나이 든다는 것이 곧 느려지는 것이고 생기가 사라지며 친밀함과도 작별을 고해야 하는 것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며 제가 발견한 사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은 해결책이 약 처방이나 호르몬 치료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 4가지 과일만으로도 에너지와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되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일들은 맛있을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성적 욕구를 높이며 오래전 사라진 줄 알았던 친밀한 연결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70을 넘은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곧 어떤 과일들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일상 속에 어떻게 쉽게 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 내용은 예순 이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도 혈액순환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되살릴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특별한 과일, 4가지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약도 고가의 치료법도 아닙니다. 우리 몸을 조용히 돕고 있는 자연의 전사들, 바로 과일입니다. 대부분의 분들 냉장고 안에 이미 그 첫 번째 과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붉은 포도입니다. 예로부터 혈류 개선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과일이죠. 오랫동안 저는 의료 현장에서 고령 환자들의 혈액순환 문제를 다루며 약물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듦을 거슬러 살아가는 여러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깨달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답이 숨어 있었더라는 것을요. 바로 붉은 포도였습니다. 이름도 특별할 것 없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과일은 사실상 혈관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물질을 품고 있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죠. 이 성분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확장시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근육, 심장, 뇌, 그리고 친밀함을 좌우하는 주요 부위까지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붉은 포도가 특별한 이유는 노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신체 하부의 혈류를 되살리는 능력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친밀한 순간에 감각이 무뎌지거나 예전보다 훨씬 쉽게 피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시간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혈액의 흐름이 막히면 에너지도 욕구도 사람 간의 연결감도 자연스레 막히기 때문입니다. 붉은 포도는 그 흐름을 다시 열어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에게 붉은 포도는 조용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일 붉은 포도를 섭취한 분들 중에는 발기력과 지속시간에 놀라운 개선을 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레스베라트롤이 발기의 시작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합성 약물들과 달리 붉은 포도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부작용 없이 신체를 돕습니다.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붉은 포도는 골반 부위의 혈류를 개선하고 혈관 감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곧 친밀한 순간에 더 편안하고 따뜻하며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단지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온전히 느낀다는 경험을 되찾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다름 아닌 포도 한 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실제로 수개월 후 다시 찾아온 중년 부부들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소중한 부분을 어떻게 되살려 주었는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히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 함께 미소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적이나 마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와 현명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이 과일은 단순히 혈액순환을 돕는 수준을 넘어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이자 노년기의 친밀한 삶을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붉은 크랜베리입니다. 제가 이 과일을 진지하게 바라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명절에 곁들이는 신맛 나는 빨간 과일 정도로만 여겼죠. 그 존재감도 크지 않았고 쉽게 잊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어르신들 가운데 특히 활력 있게 살아가고 파트너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니 이 과일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크랜베리는 신장과 요록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자연의 도우미 중 하나였습니다. 이 두 기관은 노년기 삶의 질과 친밀한 연결을 조용히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체내 노폐물이 쌓이고 혈류는 느려지며 평소 말하기 어려운 신체 부위에 염증과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선격 저하 감각 둔화, 특히 남성의 경우 발기력과 지속력의 직접적인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크랜베리는 자연의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강력한 한겸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이 과일은 요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특히 골반 부위의 혈관 건강을 지켜줌으로써 몸속 흐름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남성에게는 혈압 조절과 산화질소 생성을 통해 보다 강하고 안정적인 발기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며 여성에게는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육체적인 회복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불편이 사라질 때 관계 속의 심리적 거리감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는 훨씬 깊어집니다. 저는 여러 환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반복적인 요로 문제, 질 건조 선격 감퇴로 인해 오랜 시간 혼자 고민하던 분들이 크랜베리를 일상 식단에 더하면서 놀랍도록 큰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불편함과 통증이 무대에서 사라졌을 때 관계는 더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흐름이 60세 이후의 삶을 더욱 충만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설탕 없는 크랜베리 주스를 한 잔 마시거나 샐러드 위에 말린 크랜베리를 살짝 얹는 것만으로도 이 과일은 일상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신장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류 친밀감, 그리고 결국에는 마음의 평온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열매가 지켜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삶의 중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부터 소개할 과일이 단지 몸속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숨겨진 불꽃을 다시 피워주는 힘을 가진 존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흐름을 자극하며 당신의 몸이 원래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과일.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과일, 바로 에너지의 알람시계라 불리는 파파야입니다. 파파야는 햇살이 깃들어 있는 듯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오렌지빛 과육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한때 우리가 살았던 단순하고 포근한 여름날의 기억을 조용히 불러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의 진짜 힘은 그 맛 너머에 숨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파파야에 담긴 생명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파파야는 남성의 활력을 되살리고 전신의 혈류를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과일입니다. 저는 한 분을 기억합니다. 은퇴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김영우 어르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매일 산책을 하며 나름대로 몸을 잘 챙기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늘 피곤하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하며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도 점점 과거의 추억처럼 멀게 느껴진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파파야였습니다.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에 파파야를 한 컵 섞어 드시는 습관을 시작하신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장난기 어린 미소와 얼굴에 번진 붉은 기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마법이 아니라 몸이 진심으로 반응한 영양의 결과였습니다. 파파야에는 비타민 A, 이는 물론 파파인이라는 소화 효소와 강력한 한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속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과일이 특히 노년층에게 귀중한 이유는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혈액순환을 자연스럽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혈관의 유연성을 높이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보다 단단하고 지속력 있는 발길을 가능하게 합니다. 게다가 약물이나 보충제 없이 오직 식재료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 깊습니다.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파야는 에스트로겐 균형을 도와주며 골반 부위의 혈류를 개선시켜 건조함을 완화하고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조절을 담당하는 부신 기능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몸과 마음 모두가 긴장 없이 더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조화가 쌓이면 일상 속에서도 친밀감의 순간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파파야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그 접근성에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알약도 아닙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천천히 음미할 수 있는 과일 한 조각. 그 속에 담긴 힘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큰 소리로 약속하지 않지만 꾸준히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관계 속의 신뢰를 되살리고 몸속의 연결을 회복시키는 진짜 힘은 바로 이런 자연의 리듬에서 비롯됩니다. 몸의 깊은 곳 그리고 마음의 안쪽에서 다시 온기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파파야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불꽃놀이 같은 순간은 없을지 몰라도 대신 오래도록 머무는 따뜻함, 그리고 다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용기를 이 과일은 우리에게 천천히 되돌려줍니다. 이제 과일이 줄 수 있는 효능이 여기까지일 거라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소개할 이 과일은 단순히 건강을 돕는 수준을 넘어 심장을 지지하고 호르몬을 균형 있게 조율하며 숙면을 유도하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여 결국은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 네 번째 과일은 바로 체리입니다. 친밀감을 되살리는 과일 체리. 체리 한 컵에는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진한 붉은색은 벨벳처럼 부드럽고 깊은 울림을 주며
그 자체로 우리를 잠시 멈춰 서게 만듭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게 되는 과일. 체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맛보다 훨씬 더 놀라운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곧 예순을 앞두고 있던 두 분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몸과 마음이 분리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던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아 속으로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거리감을 애써 말로 꺼내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건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체리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리가 혈액순환과 염증 억제, 그리고 성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기꺼이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2달이 지나 다시 만나 뵈었을 때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훨씬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한결 여유롭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며 전신의 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극감각 그리고 성반응을 좌우하는 아주 민감한 부위들로 가는 혈류까지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중장년 남성에게는 이는 보다 단단하고 오래 지속되는 발길을 가능하게 하고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러운 도움을 줍니다. 여성의 경우 체리는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건조함을 완화하고 친밀한 순간을 더 편안하고 감정적으로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체리가 가진 진짜 매력은 이 변화가 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하여 숙면을 돕고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잠을 잘 자게 되면 호르몬 균형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스트레스는 줄어들며 타인과의 감정적 연결 능력 또한 넓어집니다. 단순한 생리학적 변화가 아니라 진짜 친밀감을 위한 조용한 준비인 셈입니다. 체리는 급격한 변화나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부드럽게 작용하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호르몬의 흐름을 도와주며 마음과 몸이 다시 하나로 조율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요즘처럼 빠르고 인공적인 해결책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렇게 완만하고 진심 어린 회복은 오히려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저는 체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꾸는 순간들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하루아침의 기적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지만 새로운 연결의 문을 열어주는 조용한 시작이 되어줍니다. 이 과일은 몸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리고 때로는 그 단순한 기억 하나가 다시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제 4가지 과일에 담긴 놀라울한 힘을 알게 되셨다면 아마도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또 다른 건강 루틴 하나를 억지로 추가하라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가 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과일들을 일상의 일부로 무리 없이 꾸준히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녹여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고 어딘가 마음이 멀어진 듯한 거리감 혹은 단지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말에 지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당연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반응하려 하고 여전히 회복을 원하며 제대로 된 영양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이 특별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엄격한 식단이나 비싼 보조제 필요한 건강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과일입니다. 자연 그대로 몸이 알아보고 반응할 수 있는 익숙하고 순한 재료들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스스로 원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작은 작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작게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과일 중 가장 끌리는 것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오후에 붉은 포도를 한 줌 꺼내 드셔도 좋고 샐러드나 오트밀에 말린 크랜베리를 살짝 올려보셔도 됩니다. 아침 식사에 신선한 파파야를 곁들이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체리를 조용히 음미해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든 틀린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 다 하겠다는 부담이 아니라 하루 한 번의 일관성입니다. 매일 몸에 작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도 나는 생기를 선택하고 있고 연결을 원하며 나 자신과 삶을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이 작은 실천은 어느 순간 분명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과 발에 다시 따뜻함이 돌아오고 머릿속이 더 맑아지며 잠이 더 깊어지고 회복력 있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밀한 순간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미세한 불꽃.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당신 안의 생명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여기 있다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수십 년간 전국의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결코 늦은 때란 없다는 겁니다. 70대에 이르러 수년간 정서적으로 멀어졌던 배우자와 다시 연결된 분도 있었고 자기 몸과 다시 친해지며 스스로를 예쁘다고 느끼기 시작한 여성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 생명을 다정하게 돌보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냉장고를 열거나 과일 바구니를 볼 때 혹은 다음 장보기 리스트를 작성할 때 그 과일들을 단지 음식이 아닌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치료를 위한 도구이자 회복을 위한 선물이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더 가볍고 더 강인하게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당신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가능성을 여는 시간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죠? 무엇이 가능한지도 보셨습니다. 다음 걸음을 내딛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여정의 곁에서 조용히 응원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덜 기대하게 됩니다. 덜 움직이고, 덜 마주보고, 덜 연결되며 그저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저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너무 늦지도 않았고 당신의 몸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단순히 4가지 과일일지 모르지만 그 과일들이 품고 있는 의미는 훨씬 큽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당신의 몸에게 보내는 작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부드럽지만 강한 신호. 단순한 혈액순환을 넘어서 무너졌던 자신감과 식어가던 친밀감, 그리고 잊고 지냈던 생기 가득한 삶을 다시 회복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것을 해냈는지를. 가족을 키우느라 밤을 새운 날들, 끝나지 않던 일과 책임.
그 와중에 나눴던 웃음 견뎌낸 상실 함께 기뻐한 순간들.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의 심장은 한 번도 쉬지 않았고 혈액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며 당신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즐길 시간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제약이 아니라 따뜻한 지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붉은 포도, 크랜베리, 파파야, 체리. 이 4가지 과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한 혁명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도 요란하게 들리지도 않지만 그 안에는 음식 이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약으로는 닿지 못하는 아주 작은 혈관 속 섬세한 호르몬의 길. 그리고 누군가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원해지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감정의 기억에 닿아갑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는 건 이 영상이 마트 장복이 목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건 당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생기를 믿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시 따뜻함을 느끼고 다음날 아침을 더 가볍고 희망차게 맞이할 용기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스스로의 눈빛과 마주하며 그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나이는 우리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사랑하고 더 진하게 느끼고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해주는 선물이기도 하니까요. 몸이 영양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하면 마음도 그 흐름에 따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체리 한 그릇을 천천히 음미하거나 산책을 나서기 전 붉은 포도 몇 알을 가방에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건 작은 실천이 아니라 삶을 의식적으로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몸을 돌보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부서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줄 것이 많기 때문에 돌보는 겁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기를 되찾는 길, 친밀감을 회복하는 여정. 그리고 오랜 시간 속에 쌓인 껍질을 벗고 진짜 자신을 다시 만나러 가는 길. 평생을 남을 돌보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건강하게, 다시 따뜻하게, 다시 연결된 채 살아가기에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이 여정의 시작이 처방전이 아니라 그저 과일 한 조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의 모든 말들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더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마음에 남은 것, 지금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한 가지를 나눠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며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래를 기대와 달랐다면 영용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반응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의 방식으로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시간에 발생하는 뇌졸중이 한국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사망 원인 중 상위를 차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기상 후 몇 시간 동안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80, 90이 넘어서도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단 5분 동안 아주 단순한 5가지 아침 습관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 모든 걸 집에서 특별한 장비 없이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노화 건강을 연구하고 수만 명의 시니어와 만나며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활력을 유지하는 분들은 누구나 하나의 소박하지만 강력한 아침 루틴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복잡하거나 어려운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적절한 타이밍에 실행하는 작고 간단한 행동이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5가지 아침 습관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습관들은 60의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85에 세계를 누비며 당당히 걸어 다니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분 아침 루틴의 진짜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1세의 은퇴교사 박준영 씨는 40년 넘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분입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어지럼증이 심했고 혈압은 자주 요동쳤으며 일어설 때마다 2번이나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는 심장질환 위험이 높게 나와 담당 의사는 여러 가지 약을 함께 처방했습니다. 박 씨는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꼭 산을 오르는 느낌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날 노인 건강 세미나에 참석해 한 심장내과 전문의로부터 이 5분 아침 루틴을 소개받은 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웠지만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에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나자 아침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2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면서 혈액 점도도 12% 낮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복용하던 약 2가지가 줄었고 손발의 혈류 순환이 개선되는 게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몸이 좋아진 걸 넘어서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걸어도 지치지 않아요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매일 아침 몸을 천천히 깨워주는 5가지 간단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하서분 아침 루틴의 5번째 습관은 바로 아침 수분 보충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 몸은 이미 꽤 심각하게 탈수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땀으로 인해 약 반 컵이 넘는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이걸 보충할 기회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갈증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이로 인해 심장과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사건들이 대부분 아침에 일어난 후 12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65세 이상일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지지요. 하버드대와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건강 전문가들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을 제대로 마시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심혈관 위험을 줄이고 혈액순환, 뇌기능, 신진대사까지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에 무엇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약 500ml의 생레몬 4분의 1 조각의 즙을 짜서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지근한 물이라는 점입니다. 찬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켜서 혈류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아침에 우리 뇌와 심장이 가장 산소를 필요로 할 때 오히려 흐름을 막아버리는 셈이죠.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류를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에는 칼륨과 전해질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가벼운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연이 준 아주 강력한 순환 치료제인 셈이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눈을 뜨고 1분 안에 커피나 차, 아침 식사보다 먼저 이 레몬물을 마셔야 합니다. 단 1분의 차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혈류 흐름을 결정짓고
장기적으로는 심장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90초 관절. 유연성 운동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혈액순환을 도왔더라도 몸이 완전히 깨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야 했다면 그건 관절과 근육이 아직 잠들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새 꼼짝 않고 누워있으면 관절 사이를 채우고 있는 액체, 즉 관절액이 점점 걸쭉해집니다. 이 액체는 원래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수면 중에는 이 액체의 흐름이 멈추기 때문에 아침에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마찰이 커지고 관절에 자잘한 상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세 손상이 쌓이면 결국 만성 관절염이나 관절 연골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밤새 굳은 몸을 갑자기 일으키다가 허리가 삐끗하거나 침대에서 발을 디딘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회복이 오래 걸리고 삶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단 90초뿐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침 관절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쪽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이 간단한 회전 동작만으로도 발목 주변에 작은 관절들이 깨어나고 혈류가 발끝까지 도달합니다. 그 다음 양무릎을 살짝 굽힌 채로 양쪽 무릎을 각각 작게 원을 그리듯 10번씩 돌려줍니다. 이때 무릎 관절 주변에 활액이 풀리며 관절의 마찰이 줄어들고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뻑뻑한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일어나세요. 침대나 벽을 가볍게 짚고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5번씩 기울여 봅니다. 이 동작은 옆구리와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몸통을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5번씩 회전하세요. 허리 주변 근육과 척추 기립근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마무리는 어깨입니다. 어깨를 뒤쪽으로 천천히 10번 굴리면서 잠든 어깨 관절과 승모근을 부드럽게 자극해 주세요. 이 동작은 목과 등 상부의 혈액순환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루틴은 불과 90초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하루 종일 몸속 깊이 이어집니다. 관절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고 뻣뻣함은 줄어들며 균형 감각이 개선됩니다. 특히 낙상 예방, 허리 통증 완화, 무릎 부담 감소 등 다양한 이점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기 전에 이 짧지만 강력한 루틴으로 몸을 먼저 깨워보세요. 하루가 더 가볍고 안전하고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44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습관, 단백질 섭취에 타이밍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줬다면 이제 몸은 움직일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침에 가장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는 한 가지 변화, 바로 근육 손실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그리고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저장된 단백질을 쓰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근육을 스스로 분해하면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챙겨 먹는데 왜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고 허벅지가 줄어드는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분 아침 루틴의 세 번째 습관은 바로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은 하루 중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30분 안에 먹느냐 아니냐가 근육 보존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 3시부터 오전 8시 사이 노인의 몸은 근육을 분해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자동으로 근육을 태워 에너지로 바꾸게 되고 이는 결국 근력 약화, 면역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2부 3시지켰름 정도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러한 근손실을 5년간 최대 64%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늦게 먹는 것만으로도 평생 쌓아온 근육을 빠르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시간이 없을 땐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간편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유청 단백질을 섞은 스무디 달걀 흰자, 깨에 노른자 1개, 혹은 단백질 파우더를 넣은 그릭 요거트 1컵이 좋은 선택입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부드러운 두부, 코티지 치즈 또는 완두콩과 현미에서 추출한 식물성 고단백 제품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니라 언제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눈뜨고 가능한 한 빨리입니다. 아침 단백질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내 몸의 근육을 지키고 내일의 걸음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예방 주사와도 같습니다. 두 번째 습관. 아침 혈액순환 깨우기. 이제 몸속 수분도 채워졌고 관절과 근육도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밤새 정지해리 있던 혈액의 흐름, 그리고 그로 인한 혈액점도 증가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루 중 뇌졸중과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후 첫 2시간이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 동안 움직이지 않은 몸에서는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고이기 쉽고 이로 인해 혈액이 더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며 심장과 뇌로 가야 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고령자에게 더 위험합니다. 일어난 직후 갑자기 어지럽거나 중심을 잃고 휘청거린 경험 혹은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아침 혈류 정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5분 루틴의 두 번째 습관은 아침 혈액순환을 깨우는 간단한 1분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침대 옆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상 후 1분 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놓치면 몸은 더 무겁고 머리는 더 흐릿한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다음 순서를 따라 함께 해보세요. 먼저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르게 섭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두 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올립니다. 그 다음 입으로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팔을 아래로 천천히 내립니다. 이 호흡을 한번 반복하는 동안 몸은 산소를 채우고 심장은 박동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어깨입니다. 어깨를 뒤쪽으로 천천히 5번 돌리고 다시 앞쪽으로도 5번 돌려주세요. 이 동작은 목과 등 어깨 주위의 근육을 깨워주고 상체 순환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발을 지면에 딱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자연스럽게 밀려 올라가며 하체에 정체된 혈류를 효과적으로 순환시켜줍니다. 이 모든 루틴은 단 6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4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아침에 멍한 느낌이 사라지고 몸이 따뜻해지며 하루가 한결 가볍고 선명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짧은 1분 운동만으로도 심장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하루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수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첫 번째 습관 아침 두뇌 자극 운동. 이제 몸은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물을 마셔 혈액을 순환시키고 관절을 풀었으며 근육 손실도 막았습니다. 몸은 깨어났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기관 하나,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곳, 바로 뇌는 아직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60% 이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강 문제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의 저하라고 합니다. 치매는 많은 분들에게 말 못할 걱정이자 조용한 공포로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런데 과학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일 수 있다고요. 아침이라는 짧은 창을 잘만 활용하면 뇌는 여전히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반응 속도와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1번째 습관은 바로 두뇌를 깨우는 아침 기억력 운동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한 건 어제 하루를 거꾸로 되짚는 것 단 하나입니다. 먼저 앞선 4가지 루틴을 마친 후 조용히 앉습니다. 눈을 감고 1분 정도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어제를 떠올리되 저녁부터 시작해 점심 아침으로 거꾸로 되짚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이야기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천천히 거꾸로 기억해 보세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하루치가 익숙해지면 이틀 전까지 확장해 보세요. 그리고 그날의 날씨, 기분 입은 옷, 대화 속 감정까지 추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과정은 뇌세포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 자체를 훈련시키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단순한 연습만으로도 10년에서 20년은 더 젊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치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몇 분의 집중만으로 하루의 정신이 맑아지고 기억력과 판단력,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이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나 자신을 지키는 능력, 즉 정신적 독립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지금 몸은 이미 깨어났습니다. 이제 마음을 깨우고 뇌를 움직이게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침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곧 우리 건강을 지켜내는 전략이며 하루 전체의 리듬을 결정짓는 출발점입니다. 물을 마셔 혈류를 깨우고 관절을 풀어 몸의 균형을 되찾고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간단한 동작으로 순환을 촉진하고 마지막으로 뇌를 자극해 기억과 판단력을 살려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의 반복이 오늘 하루의 활력을 만들고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누구라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중에서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아침 루틴이 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습관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늘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건강과 진짜 독립은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정원을 가꾸든 작은 습관을 반복하는 것. 그 꾸준함 속에서 몸은 회복하고 삶은 단단해집니다. 아침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50세 이후의 삶을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쉽고 가장 실천 가능한 과학 기반 건강 루틴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나이를 숫자에 가두지 않습니다. 함께 나이 들되 함께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커뮤니티.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아침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